그리고 등번호가 42번이니까 네. 하늘색 유니폼을 달고에서 42번 달고 뛰는 선수. 야야. 야야 미치죠. 야야. 네. 야야. 뇨뇨 뇨뇨 하면 뇨뇨. 되나요? 쌤의 뇨뇨. 뇨뇨. 뇨뇨 뇨뇨. 뇨뇨. 너무 오줌 같다. (2025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11시 0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폴 P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날이 무지 춥습니다. 지난주에 그 감기로 좀 고생하셨다고. 네, 감기라기보다 몸살. 몸살. 네, 지난주에 일정이 많았는데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생각하면서 일정을 소화하든지, 네. 아니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들든지. 그 후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나이도 처먹었으니까. 그럼요. 처먹었으니까. 40대 중반입니다. 네, 그래서 형 옛날에 20대 때, 형철이는 지금 20대지만 저 20대 저 때. 30대입니다 이제. 그러니? 네. 30대구나. 그래. 저 만약에 20대 때 생각해서 40대 중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어떤 존나 아저씨입니다, 진짜. 그건 그래. 근데 우리도 아저씨지만 있는 판이 워낙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체감을 덜해서 그렇지, 진짜 가끔 주변에 친구들을 돌아보죠. 그러면 아이고 참 가실 때가 됐구나라고 생겨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젊다는 게 아닙니다. 젊어 보이고 동안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디 초면인 자리 가잖아요. 한 이제 1차를 해요, 술 먹다. 그럼 2차 때 되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죠. 흠칫 진짜 내가 형이라고? 그래서 말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예. 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한테 계속 형 한단 말이야. 졸라 어색합니다. 그래. 그냥 내가 그래도 이제 그 40대 그분들보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동생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긴 해야 돼. 사실 뭐 형철이도 중계하는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그 근무 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나마 형철이는 사실 굉장히 쌩쌩한 나이입니다. 아주 쌩쌩한 나이인데도 지금 막 그 달리고 그러면 목이 안 좋고 그렇잖아. 근데 나도 이제 40대 들어섰고 형은 이제 45이야. 지현이 형이 3년 전인가요? 4년 전 우리 한창 막 일할 때 네. 지현이 형이 와서, 야 너네들은 방송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야 종윤이 보고 좀 쉬면서 하라 그래. 너도 그렇고. 야 한 번에 확 가. 위험해. 나한테 이랬거든. 지현이 형 말이 톤이나 되게 진지하게 들리잖아. 항상 그 형은 농담을 해도. 그쵸. 그리고 지현이 형이 건강 걱정할 때는 찐으로 얘기하긴 해요. 제가 지현이 형을 그 원투펀치 그 옛날에 보고 난 다음에 중계 때 가끔 뵙다가 다시 이렇게 뭐 요즘은 뭐 뒷담화를 쉬고 있긴 합니다만 연락드리고 막 이랬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진짜 형이 얘기했던 건 딱 그때야.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F쇼라인, 그때 피파4 뭐 중계 때 형을 오랜만에 뵀는데 형 뭐 인사하고 그러다가 보자마자 저한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종윤아 너 그렇게 일하면 너 3, 4년 뒤에 진짜 후회한다. 나도 그렇게 일을 해봤었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나.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야, 진심. 진짜요. 그리고 우리 볼 때마다 그 얘기하거든요. 건강관리 하면서 해라. 얼굴색 판독기세요. 딱 보고서 너 컨디션 안 좋은데? 딱 색깔 보고 컨디션을 정확하게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마 특히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다 듣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근데 뭐 지난주에 그게 몸살 걸렸던 이유가 보면은 또 챌린지로 러닝을 시작을 했거든요. 러닝도 하고 뭐 중간에 스키장 가는 또 야외 컨텐츠도 있었고 그 와중에 새벽 중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확 가더라고. 그래.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옛날 막 코로나 시절에 보다 일이 적나? 나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 되게 적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이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거고, 쉴 때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쉴 때 잘 쉬어야지 이 생각하는 거죠. 뭐. 네. 하여튼 그래서 날이 추운데 지금 이건 좀 그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리고 주변에 조금 고령인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날이 갑자기 추우면 원래 그때 이렇게 좀 그러신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
청취자,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지만 요즘엔 뭐 나이 안 가리고 너무 건강관리를 신경 못 쓰고 일하거나 또 막 그러다 보면 진짜 이 위험한 경우들이 생기니까 또 날 추울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FA컵 주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다시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 주말에 리그가 있는데 이제 FA컵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 시즌 절반 정도가 지나갔다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이때쯤 64강을 스타트를 하니까. 그렇죠. 자이언트 킬링들이 제법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재밌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6 팀들 경기 얘기하기 전에 다른 경기 결과들을 좀 보면 주원이 형이 입덕하려다가 굿즈를 보고 실망해서 발을 뺀 렉섬. 굿즈로 보고 뭐 실망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방아쇠가 된 거 아닙니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뭘 이제 그래도 유니폼이라도 사서 좀 입고 보고 그러면은 몰입이 되잖아. 근데 딱 봤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고서 바로 이제 첼시로 갈아탔죠. 어쨌든 렉섬이 승부차기 끝에 노팅엄을 잡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64강 그러니까 3라운드는 VR이 가동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4라운드까지는 VR이 없고 5라운드부터 VR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16강부터죠. 저는 이제 형철이가 방금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 축구와 관련된 룰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좀 변화가 늦다. 보수적이다. 그게 자, 그런 변화가 굉장히 빠른 미국 스포츠가 아니라 유럽 스포츠여서 그런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뭐 자주 다뤘었는데 여전히 하브리그 팀들과 경기에서 보면 구장들의 상태나 여러 가지가 VAR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축구는 수억 명이 하는 스포츠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스포츠인데 피파라는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 엘리트 그룹만 관장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초창기 라운드에서는 VR을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보면 뭐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변화가 늦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런 것을 도입하기 어려운 곳들도 수두룩할 텐데 더 많죠. 그러니까 그 구장 자체의 어떤 크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되게 좀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맞아요. 규정에도.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말씀드리면 정말로 시골, 오지 이런 데서도 자기들끼리 축구 대회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경만 마치면 그치. 대회를 인정해 줄게. 네. 몇 미터서부터 몇 미터 뭐 이런 거. 너희도 대회해. 예, 이런 거. 사실 정말 저기 어디 산속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비탈지는데 그냥 그 라인 그려놓고 축구하기도 네. 막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축구 그러니까 피파 그러니까 축구의 철학이 모든 사람들 그치.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네. 있게끔 하는 게 축구다 이런 철학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엘리트, 그러니까 초인류 구단만을 위한 어떤 그 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그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리그컵 폐지 제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어떤 팀들한테는 그 대회 하나, 그 경기 하나가 그리고 그 경기를 보는 팬들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를 보고 1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완전 큰 이벤트죠. 초엘리트 구단을 응원한다고 그것도 2억 마리 떨어진 나라에서 야 여기 일정 안 되니까 야 이거 폐지해 라는 얘기가 쉽사리 나오지 않더라. 뭐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거 보면 축구가 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지난 시즌 뉴캐슬의 우승이 딱 그랬죠. 맞아요. 오랜만에 메이저 대회를 우승해서 팬들이 70년 만이었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실 대형 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수정궁도 FA컵 우승하는 것도 뭐 그랬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뉴캐슬과 본머스가 역시 치열한 경 요즘에 뭐 뉴캐슬은 그 극장승만 하나요? 근데 일단 결과는 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승리를 하면서 득점을 해냈고 그리고 극장골에 계속되는 연속으로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승리하면서 또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리즈전에도 하비 반스가 또 대단한 100분이 넘어서 버저비터로 성공을 시켰는데 여기에서도 멀티골을 넣었고요. 유니크한 선수입니다. 네. 특이해. 근데 가만히 보고 쭉 경기 팔로우가 좀 답답한 선수거든요. 아쉬운데 어머. 근데
경기 끝나면 좀 스탯이 정립돼 있는 좀 그런 유형의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축구를 잘하는데 못하나 잘하나 막 이렇게 생각드는 약간 약간 그런 표현 중에 그거 있잖아. 못하는 새끼 중에 제일 잘하는 새끼라고. 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하비 반스도 재밌는 캐릭터다. 자, 그다음에 에버튼 대 썬더랜드 경기에서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좋은 골키퍼를 뽑아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상위 레벨에서는 다비드 라야 그리고 돈나룸마 이런 골키퍼들을 얘기하는데 이번 시즌 이 골키퍼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고 평가받는 썬더랜드 루프스 승부차기를 연달아 3방을 막았습니다. 야, 이건 좀 크네요. 네, 예전에 이제 연달아 선방 기록했던 골키퍼가 맨유의 반데사르. 반돌살. 네, 그때 한창 체유하고 라이벌리가 있을 때 되게 보는 재미가 좀 있었는데 루프스도 이건 진짜 엄청 인상적입니다. 3연속 선방. 그냥 승부차기 할 때 이제 키커가 다 아무리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골키퍼가 막아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 정도 맞고 이제 누군가 실축을 하고 상대팀이 실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승리하기 바라는 거. 2개 막으면 매우 훌륭한 거고요. 개 잘한 거지. 3개면은 신입니다. 신. 말도 안 되죠. 이건 사실. 그냥 본인이 잡은 거 아니야? 네, 승부차기 3개는 네. 승부차기 3개 막는다 못 이겨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골키퍼들도 이 정도 막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드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2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그러니까 뒤에 차는 사람들은 밖으로 차든가 또 막힌다고 봐야 돼요. 멘탈 나가지. 심리적으로. 예. 그 형이 해준 얘기들 중에 이제 주요 레파토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그 자전거 전국 투어 가면서 양갱 먹은 얘기. 그 다음에 무궁화 온지 KTX 타다가 감자튀김만 시켜서 맥주 먹은 얘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승부차기 썰입니다. 그 승부차기 썰 얘기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경기인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관중석에서 어딘가가 야 왼쪽! 그럼 그때부터 와 근데 거기 내가 대입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왼쪽으로 뛰어? 저 새끼 저기 왼쪽이야. 왼쪽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가위바위보로 내가 오른쪽으로 뛰면 저 새끼가 또 왼쪽으로 차면 어떡하지? 이서부터. 와,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실축. 그러다 보면 못 정하고 차. 그러니까. 내 발이 가는 대로. 이게 그리고 뭐 저는 공을 잘 차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죽음의 PK 같은 거 많이 재밌게 찍었죠. 네. 찍었잖아요. 키커한테 유리하다 그러잖아. 근데 나는 이제 공을 어렸을 때도 중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놀랐는데 저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찼거든요. 매번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매번 친구들이 줄 테니까 넣기만 해. 그리고 나를 공격 쪽에 박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나름 재밌게 놀았어. 근데 그거를 떠나서 승부차기 그 공 딱 지점에서 스팟에서 골문까지 우리가 컨텐츠 찍을 때마다 느끼는데 이게 왜 키커가 유리하다 그러는 거지? 졸라 멀고 멀게 느껴지잖아요. 넣을 때도 안 보여. 키퍼는 왜 그렇게 키가 큰지. 그래. 그것도 막 키 큰 형철이가 써 있어도 그냥 커 보여. 네. 와, 근데 앞에 예를 들어 크루투아 이런 사람 서 있어봐. 2m에 가까운 사람이 막 그러면 저걸 어디다 넣나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그건 아마 실제로 뛰는 선수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걸 이겨내는 게 멘탈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제대로 그 맞추면은 쟤보다 빠르다. 네. 내 공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마 돈나룸마 앞에 서 있으면 밖으로 찰 것 같은데. 진짜. 피하다가. 그래. 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정말 구석으로 차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다가 밖으로 찰 것 같아. 그렇지. 잘해야 골대 맞추고.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래. 이게 골키퍼들의 어떤 위력이 거기서 발휘되지 않나 싶은데 루프스도 이번 시즌 포스는 그렇습니다. 자, 리버풀은 경기를 안 했어요. 내일 새벽에 경기하죠? 네, 일단 중계 있고요. 네. 이번 주가 카라바오컵 준결승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중 일정이 빡 있으니까 새벽에 경기 보는 재미는 좀 쏠쏠하지 않아요. 형철이 리버풀 반스리그 하나요? 하요. 하고 첼시 아스널 형철이 하나요? 네, 뉴캐슬 맨시티는 그건 안 해요. 대신에 그때 일본 U23 아시안 컵 들어가요. 목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몇 경기를 하는 건가요? 이번 주 주중 3경기. 네. 근데 왜냐면 경기가 진짜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주 경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따로 찍고 왔는데 맨유가 브라이턴한테 지면서 6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리그컵 첫 경기 4부 리그 그림즈비에게 아모림이 패배하면서 리그컵을 시작하자마자 종료시켰고요. 그 다음에 임시 감독 데런 플래처는 FA컵 첫 경기에서 브라이튼에게 홈에서 지면서 FA컵 탈락. 유럽 대항전 없었고 리그 현실적으로 우승 불가. 맨유가 국내 컵 대회 첫 경기에서 모두 탈락한 것은 주원영이 81년생입니다. 81년 12월 11일생인데 8.18 시즌 이후에 처음 44년 만이라고 하고 아까 형철이가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리그컵 한 경기, FA컵 한 경기, 리그 38경기 합해서 한 시즌에 40경기죠. 네. 40경기를 치른 거는 1914년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14, 15 시즌이 마지막. 그러니까 110년 만에 네.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맨유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 그간 맨유의 찬란했던 영광의 시절을 모두 다 지금 깨부수고 있다. 저는 농 섞어서 영감님 뭐 경기 보러 오시면 안 되겠던데 퍼거슨. 뭐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안 같아서. 그래도 사실 좀 건강이 조금 완전히 되게 양호하진 않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고령이시니까. 고령이니까. 제일 크죠. 근데 이거 보다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게 아니겠어? 너무 많이 네. 이번에도 또 하필 또 퍼거슨 감독이 지도했던 데니 웰백에게 웰백. 또 실점을 또 하면서 네. 그때 잡혔던 표정이 너무 좀 안 좋은 모습이셨던 게 좀 보였죠. 네. 화면에서도. 그래서 글쎄요, 메뉴가 요즘은 그림상 그 현대 축구가 많이 기업화 그리고 상업화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어떤 구단이 한 번에 고꾸라져서 이전처럼 소리 소문 없이 완전 하브리그로 전전하고 이런 경우는 이전보다는 훨씬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지난 시즌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퍼거슨 감독? 아니. 그 리그 맨유가 순위가 떨어졌다. 리그 순위가 네. 15위였잖아. 토트넘도 큰일 날 뻔했죠. 17위. 근데 지난 시즌은 18, 19, 20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되게 일찌감치 강등을 약간 확정지었어요. 너무 승점이 벌어지면서. 물론 올해도 울버햄튼이나 뭐 번리나 뭐 웨스트햄 이런 팀들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일찍 강등이 확정돼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강등은 안 당할 것 같아요. 강등되진 않겠지만. 네, 왜냐면 멤버나 전 선수들의 뛰는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어떤 그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팀들은 보면 정말 생각 없이 뛰는구나 내지는 별로 그래 본인들은 열심히 뛴다고 하지만 왜 그게 안 느껴지지? 약간 그런 좀 이질감이 드는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맨유는 열심히 안 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보면 되게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군하고 매번 입중결하면서 야 얘네들 왜 이렇게 헐렁하게 뛰냐? 왜 이렇게 집중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감독 문제구나. 아무래도 잘렸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감독이 다 와도 이 팀이 안 돼. 그럼 또 두 번째 봐야 될 게 선수단의 퀄리티. 얘들이 열심히 뛰는데 더 안 되는 애들인가? 뭐 이런 것까지 판단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안타까워지는 거지.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슬프죠.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서 맨유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네. 보통 이 정도로 규모가 크면 벌어들이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많죠. 근데 뭐 이 정도 되는 클럽에서 당연히 재무 계획을 잘 세워놨겠지만 이렇게 매치데이 수익이 여기서 바로 끝나버리는 거는 저는 상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경기는 40경기보다 더 이상을 잡았겠죠. 그래도 이거저거 해서 한 50경기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티켓 수익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장 꽉 채워서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도 지난 시즌이랑 같은 정도로 느낌을 해놓는 게 일반적. 유로파는 뭐 못 나갔으니까 뺀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 워낙에 큰 구단이니 어느 정도의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은 있고 이네오스라는 그룹 자체가 또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래클리프가. 그래서 그게 당장 위험하진 않겠지만 이러면 계속 이런 게 쌓이면 안 그래도 지금 벌써 이렇게 된 지가 한 12, 13년 됐어요. 퍼거슨 빠진 이후로. 뭐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그리고 좀 하는 것도 애매한 게 이 얘기한 지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죠. 네, 이런 얘기 한 지도 한 4, 5년 된 것 같아. 우려와 걱정 그리고 그게 이미 현실로 보인 것들이 네. 이미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팀을 주도하고 지휘할 만한 확실한 감독이 없는 상태인 거는 여전히 도돌이표처럼 계속 좀 이렇게 네.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죠. 뭐 경기 내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의미가 퇴색되긴 합니다만
마이누 좀 많이 걱정되고요. 삼선에서 볼 배급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네,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되게 반짝반짝하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이 무너지나 싶을 정도로. 템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전만큼의 템포 적응이 일단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지적이 그라운드에서의 적극성이나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과연 메이누 선수가 지금 좀 잘 팬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와 있냐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네. 그다음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지금 만약에 백4를 쓴다면 조금은 애매해지는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레니 요로는 이 선수 원래 노렸던 팀이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되게 주목을 받았던 신성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수정공전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멘탈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고 아슬아슬해 보인다. 여전히 좀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 달로는 이날 경기에서 통짜 놓친 거 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 쪽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활약을 했는데, 문제는 경기 후에 레이시의 퇴장, 이제 형에 부르는 스타일이라면 라세이죠. 퇴장 때문에 불리해졌다. 이거 얘는 어린 선수를 뭐 지금 저격을 한 건가요? 뭔가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다가 그냥 나온 것 같아. 담백하게 네. 그냥 퇴전 때문에 불리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근데 생각하고 얘기해야죠.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본인도 플레이가 사실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더 시기상 그 얘기가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근데 물론 이제 이 레이시가 발음이 맞으면 셰이 레이시의 이 동작도 안 좋긴 했어요. 아, 그거를 옹호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절대 옹호할 수 멍청한 없어요. 행동이죠. 항의하다가 이게 네. 격한 행동으로 그게 경고 계속 연달아 받고 퇴장된 거라서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애니까. 예.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안 그래도 달라고 요즘 퍼포먼스 때문에 조금 뭐 이 선수가 되게 열심히 뛰어준 선수이긴 하지만 팬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네. 네. 그다음에 마운트도 이 경기에서는 그냥 그랬고, 그나마 건질 만한 거는 셰슈코. 네.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셰슈코가 참 그때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뭐 요케레스, 뭐 셰슈코, 이사까지 막 네. 비교하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셰슈코를 제일 좀 낮게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한 분이 계속 그걸 물어봐요. 메뉴 팬인지도 모르겠어. 주원이 형님이 셰슈코 10원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요케레스는 얼마짜리인가요? 계속 물어보니까 돈을 주고 팔아야 되나요? 내가 10원짜리라 그랬나? 근데 뭐 지나가다가 지금처럼 한 뭐 그런 얘기를 해. 나도 어제 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몇 번 보다가 저도 몰라요. 형 오면 그때 물어보세요. 하여튼 존나 쌀 거예요. 그랬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어쨌든 셰슈코가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꾸준하게 해주면 맨유에게 힘이 되죠. 그쵸. 지금 맨유 너무 우울한 상황이기 누구라도 때문에 좀 골이 나와야 되니까. 여튼 지금 맨유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앞에 찍은 영상이나 히든풋볼이 업로드되는 타이밍에는 임시 감독이 선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는 그림은 캐릭 쪽입니다. 근데 이거 임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다. 그럼 임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연결이 돼서 그럼 솔샤르나 캐릭이 어쨌든 면접을 본 거 아니야? 그죠? 임시 감독이라도 하려고. 그쵸. 그렇죠. 임시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인가요? 저는 이거는 어떤 솔샤르와 캐릭이 맨유에 대한 충정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얄티로. 이거는 뭔가 내가 이 팀의 위기 상황이니까 그치. 내 힘 임시일지언정 구한다. 내가 힘을 써서 구한다. 저는 그 개념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다가 진짜 너무 안정적으로 팀을 잘 이끌었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 팀에서 정식 감독을 제안하겠지. 라는 생각은 없는 건가요? 제가 그 형철이랑 그런 가능성.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그 상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솔샤르가 예를 들어 시즌이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 자리에서, 면접이 아니라 티타임이라도 가질 때, 식사라도 할 때 안 되나요? 뭘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물어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면접 자리가 본인들의 어떤 포부와 내가 이 스쿼드를 가지고 이번 시즌까지 이렇게 팀을 이끌겠다라는 거는 캐릭과 솔샤르가 했을 얘기고, 구단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솔샤르 감독님, 캐릭 감독님,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뭐? 임시 감독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즌 끝나면 아무리 잘하셔도 죄송하지만 우리 계획은 여기까지니 그거를 미리 인지해주고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를 꼭 왜냐면 그거를 전제 안 하죠?
그러면 맨유는 또 도돌이표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축구라는 게 모르잖아. 그럼 또 새로운 감독이 와서 잘할 수 있는 보장도 없잖아. 우리가 지금 만약을 가정하는 거예요. 챔스 들어가. 막 우승권 경쟁까지 미친 듯한 막 팀이 완전히 싹 다 바뀌어가지고 승승장구해. 그러니까 솔샤르가 잘해가지고 정식 감독 됐잖아요. 그 이상이야 막. 계속 임시감독 시즌까지 갔는데 쭉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안 된다. 와, 그러면 그 감독 놓치는 건데. 와, 이러면 또 이 엉망의 선택인 거야.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때 뭔지는 알겠지만 그런 철학 내지는 그런 어떤 그 플랜, 그런 기조 때문에 그 감독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이미 맛을 본 걸 또 본다. 그러니까 솔샤르가 그런 다음에 정식 감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성적을 우리가 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9년이 그랬죠. 근데 그럴지언정 내가 봤을 때 진짜 기억해요, 형? 알아. 진짜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무슨 개때려 알아. 근데 봐봐 캐릭이 왔어. 예를 들어서 캐릭이 왔는데 정말 장밋빛 미래를 좀 해보자. 쭉쭉 올라간 다음에 뭐 4위권 완전 부드럽게 안착했어. 3위 그다음에 뭐 맨시티하고 뭐 아스날을 뚫어내기 어렵겠지만 거기에 근접한 승점을 냈어. 그럼 엄청난 연승을 한다는 거였어. 그 시즌 끝났어. 임시감독으로 끝났어. 캐릭이라는 이 지도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이 정말 다 그 칭찬을 하고 미담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네 임시감독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맨유는 우리 기조를 살리면서 임시감독 여기서 하고 캐릭은 캐릭의 앞날을 축하해주겠습니다. 새로운 감독 어디서 또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또 아무린 골이 나. 아니면 터나의 골이 나. 그리고 이제 캐릭은 이 경험 삼아서 딴 데 감독 가가지고 승승장구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맞냐 이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이거지. 그럼 이제 조건부를 달아야 돼요. 그 우승권 팀과 승점이 5점 이내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정식 감독에 대해서 우리 다시 논의하자.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계약은 여기서 종료인데 최소한 뭐 이제 페이퍼상으로는 우승팀과 승점 뭐 10점 이내 아니면 5점 이내로 종료하게 된다면 정식 감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둔다 정도까지만 해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샤르는 만약에 솔샤르가 임시 감독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식 감독은 안 된다. 네. 이미 정식 감독으로 실패한 걸 봤기 우리가. 때문에 솔샤르는 안 된다. 캐릭은 설득할 것 같아요. 일단 시즌 끝나고 임시 감독으로서의 기간은 종료. 계약을 끝냅니다.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대신에 내보내면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일단 플랜이 있어서 다음 감독을 따로 뽑을 텐데 만약에 다음 감독이 흔들리면 그때는 어떻게든 캐릭한테 정식 감독을 줄 테니 잘 부탁한다. 아,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캐릭은 물론 다른 팀에겐 미안하지만 캐릭 스스로 약간 감독을 임대 보내는 것처럼 자기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서 조항상 네. 맨유가 부르면 멘부화. 그렇죠. 멘부화를 거는 거죠. 멘부화를 거는 거죠. 그래서 캐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A팀, 챔피언십이나 이런 팀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하위권대 계약을 할 때 저 조항 하나 넣겠습니다. 뭔가요? 맨유가 부르면 와야지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캐릭이 뭔가 하게끔 하고 그 다음 아니면 맨유가 어느 정도 캐릭을 선임할 때 위약금까지 생각을 하고서 본인들이 다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느낌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월드컵이 끝나면 제 느낌에는 좋은 감독이 분명 많이 풀릴 거라 나도 나올 것 생각하거든요. 같아. 지금으로선 그들이 좀 더 매력적인 감독 대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맨유가 이번만큼은 다음 시즌만큼은 좀 더 네임밸류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감독을 선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된 카드 캐릭이 있다. 멘부화 넣어서. 네, 멘부화 넣어서. 되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계약의 현실성은 모르겠지만 맨유만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그렇죠. 캐릭 그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 막 캐릭이 그 정도로 우승권에 근접한 성적을 낸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맨유가 잡겠죠. 근데 맞아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시 감독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정식 감독이 되자마자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솔샤르를 목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맨유를 통해서 감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본 것 같아. 임시 감독으로 이렇게 잘할 수도 있는데 정식 감독으로 바꾸면 이렇게 못할 수도 있고 레전드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봐봐 바니스텔로이 임시 감독 때 3승 1무 했거든요. 레스터 강등시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건 이제 임시 감독과 정식 감독의 차이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이나 독일 대표팀에서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겔스만이나 투엘이 나와. 그러면 저는 그쪽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전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맨유 팬들이 저 이네오스 그룹 래클리프와 이네오스 그룹의 판단을 좀 못 믿는 것 같아 이제. 현지에서는 좀 뭐 나가라라는 얘기들까지도 뭐 관중석에서 들렸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FA컵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킬링. 그리고 프랑스 쪽으로 가면 이제 깔레 기적이라는 요 단어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진짜 자이언트 킬링이 나왔습니다. 6부 리그 팀 맥크리스필드가 디펜딩 챔피언 수정공을 2대1로 잡아내면서 진정한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줬다. 이번 시즌 7부 리그에서 6부 리그로 승격을 한 팀입니다. 네. 그 5부 리그부터는 논리그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논리그 팀이 이 프리미어 리그 팀을 잡은 게 대단한 일입니다. 1909년 이후로 정확히는 디펜딩 챔피언이 논리그 팀에 패배한 게 1909년 이후로 최초의 사례라고 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주원 형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야, 얘는 이때부터 축구를 했구나.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1909년의 기록이 나오니까요. 네. 근데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 대회를 나서는 특히 팬들이 기대를 걸었던 거 되게 컸을 텐데 요즘 팰리스의 체력은 말 그대로 그냥 바닥이 나버렸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 해도 결국 로테이션 돌린 선수들은 오히려 개개인의 기량과 조직력에서 아쉽고 주전들을 쓰자니 체력은 다 바닥나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팀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게 이 패배에도 영향을 좀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그 어떤 한 팀 한 팀 순위만 놓고 봤을 때 117계단 차이가 난대요. 근데 그거를 뒤집은 거니까 어마어마하고 구장 이 수용 인원이 5,300명. 네. 사실 뭐 이 정도 구장도 저는 꽉만 채워진다고 하면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은 예쁜 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들이 보통 인조잔디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정공 선수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지난 시즌도 토트넘이 그때 오브리그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인조잔디 경기라서 좀 어려워하다가 인조잔디에 적응이 많이 돼 있는. 왜냐면 프리시즌 때 손흥민 선수가 인조잔디에서 많이 찾아 손흥민 선수가 연장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다 쓸어담고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도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라 아무리 프로들이라 해도 갑자기 인조잔디에서 뛰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지치기도 좋고 또 모든 베스트 멤버들 뛰는 게 아니잖아요. 뭐 1부 나오긴 했는데 많이 로테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린 거죠. 이게 축구라는 게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제 그 강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뭐 축구가 이래서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의 특성상 좀 이런 자이언트 킬링이 그나마 나오는 종목이 축구인 것 같아요. 야구나 농구는 그런 그림이 조금 나오기 힘든 것 같고. 왜냐면 하브리그가 아무래도 농구나 야구 지금 미국 쪽의 영향을 좀 받은 종목들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축구처럼 1부, 2부, 3부, 4부가 아니고 보통 프랜차이즈 팀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 2군 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대표팀 레벨로 가서 격차가 좀 많이 나는 팀. 뭐 예를 들어 미국 대표팀이랑 하긴 하는데 좀 잘 못하는 어떤 국가의 대표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이언트 킬링이 가능한가 생각하면 그나마 축구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발로 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손으로 하는 거 뭐 물론 야구는 장비를 쓰긴 합니다만 거의 결국엔 손으로 하는 거고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니까 변수가 많죠. 한국의 4강 진출도 사실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궁은 티켓 수익을 모두 다 맥크리스필드에게 양도를 했다고 하고 다음 라운드 진출이랑 중계 수입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매출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맥크리스필드 입장에서는 뭐 대단히 행복한 날이었겠죠. 이런 게 보통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하브리그 팀 만나면 거의 뭐 자주 진행하는 일이래요. 그날 자체 어떤 수익은 다 그냥 상대팀 하브리그 팀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일들이 약간 문화처럼 좀 자리 잡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맥크리스필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멋진 추억이 됐을 것이고 수정궁은 지금 9경기 3승 6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글라스너의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부분도 왠지 모르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이 사람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느낌이고 이 사람이 안 됐거나 이 사람에 의해서 선수들이 안 되고 있거나 어차피 우리 감독 떠날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맥크리스필드라는 팀을 저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2020년 이제 부채 문제로 팀을 해체했다가 로비 세비지가 투자를 했대요. 로비 세비지 2가 이런 선수들 아마 프리미어리그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는 사람들일 텐데 재창단을 하고 21-22 시즌에 8부 승격, 22-23 시즌에 7부 승격, 23-24 시즌에 PO에서 승격 PO에서 패배를 했는데 어쨌든 24-25 시즌에 6부 승격. 지금 이번 시즌에 6부에
뛰고 있는 팀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또 그 승격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뭐 이런 선수들 그 여러분 아마 대표팀이나 그 FA컵 이런 데 보시면 그 투잡이잖아요. 원래 직업이 있고 축구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장은 도로관리관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다음에 지금은 양초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센터백 세미 스코트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체육교사라고 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팟캐스터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뛰고 있는 팀이다. 참 대단하다. 네. 낭만 그 자체 아닌가. 그랬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겼다. 와, 이거는 뭐 엄청난 기록이죠. 네. 여기 여러분 감독은 존 룬이라고 웨인 룬이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로비 세비지 감독의 후임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즌은 로비 세비지가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비 세비지 진짜 만나기 싫은 선수였는데 존나 지랄 맞은 그 더티한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싫어하는 거랑 별개로 약간 상징 같은 선수였어요. 블랙번에서 뛰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네. 자, 그리고 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첼시는 로세니어 감독의 데뷔전이었어요. 로세니어 감독이 데뷔를 했고 찰튼 애슬레틱, 여기도 이제 런던 연고죠. 네. 1대5로 승리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용호 코치랑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첼시의 상황도 뭐 좋지 않았고 결국에는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로세니어 감독에 대한 평가는 좀 호평이에요. 일단 역시 전술적으로 선수단의 파악을 좀 빠르게 하고 자신의 색채를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훌륭했던 첫 경기였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하토 기용법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풀백 하토를 어떻게 기용을 했는지 약간 이선의 메짤라 같은 느낌으로 네. 좀 더 공격 가담을 시켜서 경기 내에 어쨌든 공격 관여 뭔가 박스 내에서의 위치 선정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갔는데 그 결과 또 하토가 바로 골을 넣었잖아요. 뭔가 선수의 활용법을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좀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첼시 팬분들이 경기를 바라볼 때 즐거움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칼럼 기반으로 영상을 형철이랑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거였어요. 헐시티 때는 백포 기반이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백스리 기반이었고 근데 백스리나 백포에 어디 구애받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후방 빌드업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방에서는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 따라 조금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느낌이었는데 하토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첼시 와서는 되게 좀 골칫덩이였어요. 약간 적응을 못하는 실수 느낌이었죠.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원래 이 선수가 아약스에 있을 때는 빅클럽들이랑 모조리 연결이 되는 굉장히 좋은 재능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나와서는 실점과 연계되는 장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기 안에서의 기복이 좀 많이 심했어요. 뭐 잘하는 장면도 있고 아예 망치는 장면이 있고 그냥 90분을 뛰면서도 네. 경기를 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할 수 없었던 선수였죠. 그렇죠. 근데 기용법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면서 앞으로 하토를 어떻게 쓸지가 좀 궁금하고 라인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찰튼이라는 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골킥 빌드업은 지난번에 역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바로 안 찹니다. 센터백이 공을 건네주면 골키퍼가 움직이면서 볼 줄 곳을 좀 찾는 느낌. 그래서 요르겐센 키퍼가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했고 이 경기에서는 안산 네. 안드레 산토스랑 카이세도. 그 안드레 산토스는 워낙에 좀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기도 하고 스트라스부르에서 또 있었던 선수기도 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였으면은 마레스카였으면 엔소가 이 3선에 나와서 한 명 전진하는 네. 그런 형태로 좀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갔을 텐데 오히려 하토를 올리면서 3선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런 점들도 사실 이 경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과연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지 밸런스적으로 얼마나 좀 안정감을 가져다 줄지 이 부분을 좀 여러 경기를 통해서 보고 싶은데 다음 상대가 이제 아스날이죠. 카라바오컵 준결승을 통해서 이건 뭐 거의 리그급 대진이기 때문에 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이 경기가 정말 좀 중요한 평가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저도 로세니어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험대이자 또 첼시 팬들도 궁금해할 것이고 아스날도 4강까지 왔는데 이 경기를 던질 수는 없거든요. 이제 비중이 있죠. 네, 일부 로테는 돌린다 하더라도 아스날도 컵이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1, 2차전으로 나눠서 펼쳐지는 경기긴 한데 방금 형철이가 얘기한 대로 더블 피벗, 그러니까 백스리 위에 2명의 미드필더를 조합을 시켰는데 마르스카는 그 중에 한 명을 좀 올리는 스타일이라 3-1의 느낌이 많이 나고 여긴 3-2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후방에서 안정감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안드레 산토스랑 카이세도 조합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산토스 개인의 폼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최근의 좋았어. 모습 봤을 때.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 교체 투입을 시켰을 때도 산토스가 좋았습니다.
꼭 로세니어 감독이 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컨디션은 앞으로도 계속 쭉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표출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뭐 상대방이 물론 하브리그 팀이니까 기대가 뭐 이제 많이 됐던 네. 로세니어 감독이겠지만 부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가 잘 걸렸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를 다잡는 데 있어서 그치. 최적의 상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첫 경기 신임 감독이 누구를 상대하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처음에 예를 들어 첫 경기야. 근데 맨시티랑 해. 이거 골 때리거든.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이거를 내 전술을 그냥 내 맘대로 해야 돼? 아니면 일단은 안 지고 봐야 돼? 근데 찰튼 같은 팀이랑 그것도 컵 대회다? 물론 FA컵이고 다 중요한 경기긴 합니다만 부담이 훨씬 덜해지죠. 근데 이런 팀하고도 지면 어떡하지? 그럼 진짜 비립인 다 거야.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예. 네. 지금 플래처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OT야, 브라이튼이야. 이것도 지면 되는데 브라이튼은 이해돼 사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팀보다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도 깊은 인상을 한번 남기고 가야 되는데 또 결국엔 이러고 지고 간 거 아니야. 사실 아쉬웠던 건 첫 경기 번니 원정이었는데 그래. 비겼죠. 19위 팀이었는데. 그 경기는 형이 당군이 형이랑 같이 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이제 두 경기에서 안 지고 뭐 2무 아니면 1승 1무 이러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컵 대회 탈락. 그다음에 리그 경기 무승부. 이러면 이제 플래처는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온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영 본인도 찜찜하고 팬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 대진이 좀 첼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로세니어 감독 입장에선 다행이었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 경기가 너무 궁금하고요. 시즌 중 부임해가지고 변형 백시리스는 3-2-4의 전술 형태에서 중원조합 맞춰가는 재미를 봤던 감독은 사실 투엘 감독이었죠. 그때 저랑 종윤이 형이랑 뭐 주원이 형도 그렇고 같이 영상 많이 찍으면서 투엘 첼시가 진짜 분석하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죠. 그때? 되게 영상 얘기하고 축구 보는 재미가 좋았어요. 그때. 형님도 입중계하실 때나 저 뭐 중계할 때나 되게 재밌게 좀 참여했던 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첫인상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주중에 리그컵 경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스날도 중요한 또 4강이기 때문에 과연 로세니어의 첼시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딱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좀 그냥 외형만 놓고 봤을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좀 명석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되게 분석적으로 뭔가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경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토트넘이 빌라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탈락했습니다. 토트넘은 FA컵 우승을 1901년에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125주년 유니폼을 좀 예전 복각판으로 입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락. 최근 4경기 2무 2패. 특히나 지난 경기 본머스전 패배는 다른 사람이 줬다지만 아스날 로고가 그려진 컵을 들면서 욕을 개때려 먹었고 이 상황인데 또 탈락하면서 지금 토트넘 팬들은 시즌 끝난 거 아니냐? 리그는 물 건너갔고 컵 대회 다 탈락했고 챔스? 여기서 챔스를 딴다고?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시즌이 됐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프랭크 감독보다 그러니까 포스텍보다 프랭크가 나은 게 뭐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사실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틀리지도 않아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토트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리는 여전히 좀 거칠었다. 이 빌라 선수들과의 어떤 신경전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와킨스랑 팔리냐가 한번 붙었죠. 뭐 그 자체는 워킨스의 세레모니가 관중들에 대한 도발성이었고 사실 도발성이 맞죠. 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팔리냐가 화가 나서 토트넘 선수들, 빌라 선수들이 달려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부터 과열이 된 부분은 너무 많은 반칙, 좀 거친 도전들. 그래도 상대를 좀 배려한다면 여기서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하는 타이밍에 팔리냐 쪽에서 깊은 태클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 자체를 과열시키는데 역시 영향을 좀 주었다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역시 토트넘이 여전히 정체성을 잃은 듯한 모습. 게다가 히샬리송 30분 만에 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대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선수의 폼이 매우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상이 또 발생이 됐다는 건 아쉬운 일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워낙 저조했어서 그나마 이 경기가 경기력적으로는 후반에 차라리 후반에 좀 나은 편이긴 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의 색깔을 봤을 때 토트넘이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 아, 경기의 내용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게 네. 좋아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네. 경기를 보면 이제 사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뒤를 되게 무겁게 하는 엄청. 팀이거든요. 필요에 의하면 백식스도 씁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조에 따르면은 상대방이 좀 주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항상. 약간 네. 의도적으로 내린다 네. 개념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좋은 점은 좋은 것대로 좀 우리가 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와중에 승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와중에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또 승리하지 못했다는 그쵸.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아마 토트넘은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잘했다고 뭐 잘한 장면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잘했다고 생각 안 할 걸. 네. 지금 그 기억도 안 날 걸요 아마. 그렇죠. 그냥 또 졌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게다가 전반전에 실점 전후의 리액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잘했던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점 또한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에 대한 총평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빌라 팬들 쪽에서 뭐 또 현지 팬들은 이런 거 안 넘어가죠. 네. 그냥 그 프랭크 구노다. 아스날 팬이다. 그다음에 언제나 얘기 나오는 챈트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에 너 잘릴 거야. 요 챈트가 나왔고 근데 거기 토트넘 팬들이 호응을 해줬대. 그러니까 민심이 그냥 바닥인 거죠. 경기 내용도 내용이고 사실 뭐 그렇다고 뭐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감독은 아스날 컵이나 들고 있고 신경 안 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욕먹을 거리가 너무 많죠. 그래. 프랭크 감독이. 네. 난 진짜 인생 모르겠어. 정말 인생 모르겠습니다. 나 프랭크 감독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브랜트포드에서는 다 호평하는 감독이었어요. 작년에 부임하자마자 한국에 왔잖아요. 네. 아, 그러면서 뭐 손흥민까지 뭐 팀에 없을 수도 있다까지 얘기하면서 와 리빌딩 세게 한다 뭐 자신 있나 보다 뭐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손흥민의 선택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 근데 그렇게 막 들면서 와 카리스마 있네 뭐 뚝심 있네 뭐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렇게 바닥을 칠 줄 몰랐지. 가장 좋았던 경기는 첫 경기예요. 파리 생제르맹이랑 슈퍼컵 그때 백스리 쓰면서 꽤 좋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냥 계속 우하향입니다. 그거랑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때랑 맨시티전. 그래. 네, 딱 그때 잡았으니까. 그 이후로 본머스전에 뭐야 왜 이렇게 빌드업을 하지 하다가 갑자기 압박에 당하면서 그렇지. 홈에서 그때 홈이었을 거예요. 1대0으로 홈에서 졌나? 치고. 그때부터는 좀 시간을 줘야 되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도 세트피스로 조금 버텨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세트피스도 점점 볼이 전환이 안 되고 있고 피드 플레이 때 나왔던 단점들은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프랭크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안 주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의 공격식 움직임 대응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고 했지만 그 변화에 방향성을 찾기 힘들었고 변화가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들도 혼란스러워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겹친 건 부상 악재까지. 지금 쿠두스도 최근에 다쳤죠? 지난 경기에서 쿠두스 이게 지금 꽤 3월인가 돌아온다고 네, 그러고요. 기간이 꽤 길다고 네. 하고 지난 리그 본머스전 벤탄쿠르 부상 아웃. 벤탄. 햄스트링 부상 3개월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또 히샬리송이 부상 아웃. 그나마 솔랑키가 돌아왔어요. 뛰긴 뛸 텐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아직 돌아오는 게 뭐 명확치 않은 쿨루셉스키, 장기 부상 메디슨. 베리바이까지 네. 부상자가 또 너무 많아서 사르랑 비수마가 뭐 곧 복귀한다 해도 이거는 지금 스쿼드 운용이 너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죠. 저는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풀로 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토트넘의 스쿼드가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도 부상으로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있는 선수들 다 조합해가지고 부상 없어도 3선 조합하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삼선은 특히 더. 삼선이 좀 취약해요. 네, 진짜.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토트넘 팬들 중에서도 나 경기 지겨워서 못 보겠다 하는 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고 결과도 못 내고. 지난 시즌부터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를 보면서 마지막에 어떤 희망을 갖고 가는 게 있다면 이게 토너먼트가 일찌감치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시즌을 리그야 챔스 있잖아요. 챔스 있는데 챔스 또 몰라. 유로파 아니야 여기. 또 몰라요. 진짜 모른다고 봐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아니 모르긴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모른다고 봐요. 지금 살짝 몰라요? 존나 몰라요? 육부리그 도로관리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깼습니다. 그건 FA컵이야. 여기 챔스야 챔스.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다음 상대가 도르트문트예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도르트문트 따다다. 네. 뭐 도르트문트도 뭐 이번 시즌 내내 지금 뭐 상종가를 달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분데스리가 2위죠. 그럼요. 그래도 2위야. 바이언이랑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 최근에 챔스에서 다 좋아. 지금 딱 도르트문트가 10위고요. 토트넘이 11위입니다. 챔스에서. 네. 11위나 하고 있네. 씨. 올라갈 수 있는 순위잖아요. 어쨌든. 그죠? 뭐 네. 프로비 아니라 토너먼트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에요. 뭐 승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박은 다음에 유로파 우승한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도 리그에서 개박아. 근데 챔스에서는 막 8강 4강을 가요. 챔스입니다. 유로파가 아니에요. 거 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로교통관리공단 이렇게 축구가 이렇다니까요. 몰라요. 챔스입니다. 챔스. 선생님이 체육교사가 네. 지금 수전공을 잡았는데. 챔스는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스포티비에서 한참 챔스 중계했을 때 항상 붙였었던 앞에 그게 별들의 전쟁이었거든요. 네. 근데 뭔 별이요 지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자, 프랭크 경질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체크를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경기는 맨시티 그 다음에 아스날입니다. 일단 맨시티는 저는 이 엑시터 시티라는 경기가 팀이 그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옛날부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스날 프리시즌 첫 경기는 항상 엑시터랑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주 좋지 않은 저화질 리얼 플레이어 같은 거로 이 경기 링크를 찾아가지고 약간 그 프리시즌 뽕에 취하려고 앙리가 골 넣는 것도 이걸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엑시터 시티랑 지금 아스날은 뭐 프리시즌의 경기를 안 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팀이랑 붙으면서 3부 리그 팀이거든요. 10대 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말도 안 되죠. 네. 10골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관련된 기록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10골 1987년 이후로 맨시티 최초의 단일 경기 10득점이 나왔고요. 87년에 있었던 것도 대단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그러게요. 것도. 그리고 86년 이후로 1부 리그 팀의 단일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은 최초래요. 86년 이후로 최초. 그러니까 87년에 쓰여졌던 맨시티의 기록은 그 당시 맨시티가 1부 리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리그 팀 기준으로 보면 86년 이후로 두 자릿수 득점은 최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펩 감독 커리어에서 한 경기 10득점 최초 경기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 경기에서는 펩이 벤치에 앉을 수가 없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있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가 될 만했었던 거는 세메뇨죠. 세메뇨가 맨시티로 오피셜을 내고 난 다음에 아까 마치 로세니어가 찰튼이랑 붙었었던 게 좋은 그림이 나온 것처럼 세메뇨도 좀 수월한 팀이랑 경기를 해서 나오면 본인도 적응하는 데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등번호가 42번이니까 네. 하늘색 유니폼을 달고에서 42번 달고 뛰는 선수. 야야 미치죠. 야야 네. 야야 있으시잖아요. 네. 뇨뇨 하면 세메뇨 뇨뇨 너무 오줌 같다. 노상방뇨 니어로 결성 뇨뇨 이럴 때 네,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1골 1도움이니까 정말 데뷔전부터 뭐 이미 뭐 부담감은 다 털어놓지 않았나 싶고 네. 최상의 데뷔전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말 물론 주중에 경기가 있어요. 또 있지만. 뉴캐슬이랑 리그컵 네. 4강 1차전을 해야 됩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을 가긴 하는데 뭐 세메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말 리그 경기는 맨더비입니다. 그래서 맨유는 그 임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첫 경기가 맨더비고 맨시티는 이상하게 맨더비에서 가끔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세메뉴는 맨체스터 더비로 리그 맨시티 데뷔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로드리나 뭐 레인더르스나 다 이런 선수들은 뭐
원래 잘하는 레인더러스가 완전히 적응이 좀 돼야 될 텐데 그거 스탯은 잘 말고는 쌓는다. 스탯은 쌓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드리가 600일 만에 득점이래요. 오, 네,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좀 축하할 만한 소식이고 알레인 선수 있잖아요. 맥살레인. 괜찮더라고요. 네. 약간 임대 복귀를 센터백의 줄 부상 때문에 급하게 했는데 맨시티 입장에서 의외의 또 발견이 될 수도 있지 그죠. 않을까. 이것도 이게 한 경기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팀에서 어떻게 뛰어야 될지 감을 좀 알고 있는 느낌까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더 중요한 경기, 중압감이 큰 경기에서 어떻게 보여줄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알레인도 주목할 만한 유망주는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줬고 또 유스 출신 라이언 메가두 선수의 데뷔골 이렇게까지도 좋은 소식이 있었던 맨시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포츠머스와 아스날의 경기였고요. 1대4로 아스날이 승리를 했습니다. 골키퍼 케파였고요. 루이스 스켈리, 마갈량이스, 뇌르고르 화이트, 완예리, 메리노 에제, 말티, 제주스, 마두에케. 그러니까 마갈량이스를 빼고는 전원 로테이션을 돌린 건데 제가 아스날의 이번 시즌 아스날이 우승 적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뎁스 때문입니다. 마갈량은 주전 자원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자원도 뭐 스켈리가 좀 못하는 건 있지만 이 정도면 저는 뎁스 면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팀이다. 심지어 원래는 뇌르고르가 아니고 아마 모스케라가 나왔겠죠. 그렇죠. 부상만 아니었으면 수비 줄 부상이 너무 이제 거의 억가 수준으로 네. 불운하게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더 명확한 W 스쿼드 체제가 확실하게 구축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칼라피오리도 다 있고 인카피에도 있었으면 인카피에 모스케라로 돌리면 그쵸. 돼요. 그러면 이제 완벽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되게 좋아요. 네, 뎁스가 특히나 좋아요. 수비 라인이. 그리고 뭐 인카피나 물론 다 이제 뭐 부상도 있지만 어떤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되게 빵꾸가 안 나요. 왜냐하면 또 그동안 계속 뛰어왔기 그치. 때문에. 부상이 전방에 많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실력이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누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되게 이제 뭐 무조건 구멍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팀들은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도 왼쪽은 완전 빵꾸 났는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비주전인 선수가 들어와도 빵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라는 게 아스날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경기에서 마르티넬리가 이제 헤트트릭을 했는데 말티는 이제 브래들리 때문에 이슈가 좀 됐었죠. 근데 골 넣고 나서 약간 좀 이 셀러브레이션은 그런 거 아닌가? 좀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 사과를 했대요. 그래서 브래들리도 받아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사실 마르티넬리가 브래들리를 부상시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결국엔 브래들리가 지금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장기 부상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첫 번째 동작부터가 안 좋았고 그 마르티넬리가 공을 이렇게 네. 약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모르는 척하면서 다 툭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를 팬들이 싫어해요. 뭐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의로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고 그런 행동들을 네. 싫어해요. 차라리 그 공 말고 뭐 누워 있었을 때 발로 툭툭 밀고만 말았으면은 제가 몰라서 저랬구나라고 하는데 막 좀 심하게 더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랬으니까. 예,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예. 뭐 다행히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나름 요거는 좀 진화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헤트트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한 건 아스날의 뎁스 그리고 뭐 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이 하베르츠 얘기긴 합니다만 포츠마스가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보는데 아스날 세피스는 자주 안 당해본 팀들은 그냥 당합니다. 그 댓글이 너무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어야 되고 네. 또 생각보다 세게 밀어내야 돼요. 네. 더 세게 밀어내야 된다. 무조건 세게 밀어내야 돼요. 이게 그 적응도가 있거든요. 몸싸움을 하다 보면 그냥 몸싸움이다라고 할 게 있는데 그럴 때 상대방이 세게 들어오면 밀려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얘가 세게 하든 안 세게 하든 내가 갖고 있는 온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 그래야 얘가 세게 들어와도 내가 대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스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네. 온 힘을 다해서 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파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여기는 이 팀은 여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팀이니까 내 골이 다 세피스에서 나왔어요. 그 자유투란 얘기가 너무 네.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투는 수비수가 없는 상황에서 슛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세피스는 그런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평가를 받는 거는 조버 코치와 아르테타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고 여기에 아스날이 되게 쪼다 같은 게 스로인이었거든요. 근데 스로인 코치 이번에 새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쓰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마두에케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카이 하베르츠가 드디어 돌아왔다. 네. 그리고 되게 위력적인데 옛날에는 카이 하베르츠 보면은 막 아스날 처음 왔을 때 1,000억
짜리 선수인데 저거밖에 못하냐? 유약해 보인다? 그치.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의 아스날의 카이 하베르츠가 복귀했다고 하니까 뭔가 다른 스타일을 낼 수 있는 선수가 투입되는 것 같아서 되게 위협적인데? 저는 카이는 지금 있는 공격수들 제주스랑 요케레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아스날 전술의 좋은 공격수라고 보이고 이 경기에서도 나오자마자 아예 연계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받고 아르테타가 요케레스 저격성 발언 같은데 마지막 몇 분간 카이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지켜봤고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해석이 있어요. 아르테타가 교체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닙니다.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합니다만. 근데 요케레스는 요즘에 칼같이 빼거든요. 그것이 요케레스에 대한 그 아르테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쓰고는 있는데 데려왔고 건강한 공격. 제주스는 선발 자원은 지금 내구성상 아니다 보니까 요케레스에 대해서 이미 저는 아르테타가 판단이 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있다. 카이가 풀 매치핏으로 돌아오기만 한다 그러면 선발은 그냥 카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하베르츠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이곳저곳에 다 뛸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요케레스가 좀 더 잘한다는 전제하에 같이 뛰는 그림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좌우메 잘라 카이가 또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좋은 그림이 나올 텐데 대신 변수가 너무 전제가 너무 크죠. 요케레스가 좀 더 잘해야 된다. 그죠. 그게 돼야 이제 공존이란 그림이 나오는 거고 지금 최전방은 하베르츠가 제일 낫죠. 왜냐면 네. 그 움직임이 넓게 빠져서 좌우로 빠지고 아래로 내려오고 활동폭이나 연결해주는 센스가 달라요. 네. 좀 더 볼을 원터치로 간결하게 다루는 것들, 동료를 활용하는 부분들, 센터백을 잡아 끄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요케레스가 잘하면 하베르츠가 박스를 비울 땐 요케레스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베르츠는 연계 장점, 요케레스는 박스 안에서의 어떤 침투의 장점 그런 게 잘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걸 아르테타는 분명 구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케레스가 좀 문제죠 지금.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이제 그 아스날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케레스 그때 개눈깔 장용 코치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장 코치가 했던 얘기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그 다음에 골은 더 넣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 정도면 장용훈 입장에서 혹평을 한 거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는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센터백 잡고 있는 거 말고는 좋은 점을 얘기한 게 없다. 뭐 잘 못해요. 네. 그래도 뭐 축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이나 장면을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스날 경기 보면서 요케레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장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좋은데 걔가 나와가지고 못 이기면 안 되니까 카이가 계속 나오고 교체로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네. 네. 그렇게 해서 교체로 상대 수비수들 지쳤을 때 나와서 스탯이나 쌓아라. 그래야 잘 파니까. 묘상하게 그렇게 이제 부상 복귀하잖아 누가? 갑자기 기존에 있는 선수가 자극받아서 잘하는 경우가 그런 있어요. 경우가 간혹 있어. 네. 그래서 됐다. 이 생각으로. 갑자기 이 새끼도 어디 있어? 어디 있다 오는 그동안 어디 있었어? 갑자기 카이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골 넣고 지랄이야 헷갈리게 막 약간 이런 느낌. 사실 그게 선의의 경쟁의 좀 긍정적인 부분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자극을 좀 제발 좀 받아라. 네, 근육 좀 그만 키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볼 FA컵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리그컵 경기들이 있는데 아마 첼시 아스날 경기는 저희가 라이브를 할 거고 뉴캐슬 맨시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주말 경기는 맨더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